안녕하세요.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는 코바의 임가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의약품 설명서를 대신 읽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대답해주는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획해요, 데이터 확인, 챗 플로우, 챗봇 만들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획 개요입니다. 의약품 안전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챗봇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목표는 의사와 약사의 의약품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려주는 챗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챗봇을 통해 의약품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근을 제공하여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의 안전성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챗봇을 만들고자 한 배경에는 의사와 약사는 많은 의약품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가 너무 많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억하기가 어렵고 또한 신약이 나왔을 때 그 신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숙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들의 경우 의사나 약사의 도움 없이 의약품을 복용하려 할 때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의약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읽거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찾기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의약품 안전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챗봇을 만든다면 언제든지 의약품 관련 정보를 챗봇을 통해 빠르게 획득하고 의사나 약사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의약품에 대한 복용 방법,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약사가 이 챗봇을 사용한다면 새로운 약에 대해 숙지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의료 서비스 품질을 상승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챗봇을 만들 때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파악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페르소나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준혁 씨는 중현병원의 내과 전문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면서 맞춤 진료를 하기 위해 쓰는 의사입니다.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마다 아픈 원인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맞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처방을 시도하는 편인데요. 새로운 의약품이 나올 때마다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성분, 효과, 부작용 등을 빠르게 요약하여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환자에게 더 좋은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옥분 씨는 대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이른 은퇴를 한 이후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약물 처방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복용해야 하지만 약의 종류가 많고 설명을 들어도 잘 잊어버리는 나이가 되어서 복용 시간과 방법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아픈 증상에 따라 복용하는 약도 달라져야 하는데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약을 먹기 전 이 약이 어떤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약을 어떻게 복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병원에서 이미 들었지만 잊어버리거나 헷갈릴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러 다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김옥분 씨는 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길 때 어떤 증상에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편안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의사나 약사, 일반인 가릴 것 없이 약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 이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약품 설명 챗봇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챗봇을 만들게 된 기획자로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 내가 만든 챗봇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챗봇 시나리오는 의사, 약사와 같은
의료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챗봇입니다.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조차도 모든 약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여드리고자 하는 의약품 설명 챗봇은 약의 효과, 부작용, 복용 방법, 상호작용 등 상세한 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약품 복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부작용에 대한 조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챗봇은 의사와 약사에게는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챗봇을 만들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 설명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이 챗봇에 사용되는 기술은 텍스트 스플릿, 임베딩, 벡터 스토어, 리트리벌, RAG, LLM, 랭체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챗봇을 사용하게 된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챗봇 시나리오는 환자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약의 효과와 부작용, 올바른 복용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돕는 AI 챗봇입니다. 환자들은 약을 처방받았을 때 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만 그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약이 여러 개인 경우 복용법을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종종 의료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없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의약품 설명 챗봇은 약의 효과, 부작용, 복용 방법 등 환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찾아서 대답하는 챗봇입니다. 환자에게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른 복용 방법을 학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이 챗봇을 통해 다양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챗봇을 만들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험약과 당뇨약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이 챗봇에 사용되는 기술은 앞선 챗봇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스플릿, 임베딩, 벡터 스토어, 리트리벌, RAG, LLM, 랭체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이 있습니다. 이 챗봇을 사용하게 된다면 환자는 좀 더 쉽게 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약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챗봇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특정 약품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문서입니다.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부작용, 일반적인 주의사항, 임산부에 대한 주의사항, 약의 접종 및 보관에 대한 주의사항 등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약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있는 문서입니다. 약의 원료, 효능이나 효과, 복용 방법 등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험약과 당뇨약에 대한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문서들을 업로드하여 의사나 약사가 사용하는 경우, 환자가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는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F 파일 노드를 통해 사용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PDF 파일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한 문서를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노드를 통해 청크 단위로 나누어주고 임베딩하여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에 저장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리트리벌이라는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후 LLM 모델인 챗 오픈 AI와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컨버세이셔널 리트리벌 QA 체인과 연결해주면 전반적인 플로우는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챗 플로우를 완성하고 나면 사용자는 채팅창에 질문, 즉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맞게 벡터 스토어에서 리트리버를 통해 유사한 데이터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낸 유사한 데이터들을
LLM이 조합하여 하나의 답변을 출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습 때 사용할 독스 파일은 1개 이상의 문서를 업로드하여 챗봇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업로드할 파일의 개수만큼 다큐멘터 로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위험약과 당뇨약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할 것이기 때문에 2개의 다큐멘트 파일 노드가 필요합니다. 이 2개의 다큐멘트 파일 로더가 각각의 파일을 읽어오고 텍스트 스플리터와 임베딩, 벡터 스토어는 하나의 노드로 연결하여 사용하겠습니다. 2개 문서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벡터 스토어에 저장했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Conversational Retrieval QA 체인을 사용하여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랭체인은 PDF를 포함한 다양한 파일 형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서 로더를 제공합니다. 쿱체인에서도 PDF 파일, 독스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다큐멘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큐멘트 로더의 종류를 최대한 많이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PDF 파일 노드도 사용하고 새로운 데이터 형식인 덕스 파일을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큐멘트 로더 중 독스 파일 노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노드와 독스 파일 노드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맨 위에 텍스트 스플리터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업로드 파일 버튼을 통해서 내가 가진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독스 파일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PDF 파일 노드에 있는 usage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PDF 파일 노드의 additional parameters에는 오래된 버전의 PDF 파일 JS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는 use legacy build 파라미터와 메타데이터 설정 파라미터가 있었는데요. 독스 파일의 경우 더 간단하게 메타데이터 설정 파라미터만 존재합니다. 문서의 출처가 중요한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플리터는 문자열, 코드, HTML, 마크다운 형식의 문자들을 나누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텍스트 스플리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 3강, 쿱체인 기본 요소 2 강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노드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두 노드는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리커시브의 경우 재기적인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청크로 나누어진 텍스트들의 앞뒤가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청크가 좀 더 잘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노드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 3강에서는 임베딩을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3강을 먼저 보고 오시면 임베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베딩은 텍스트, 이미지, 소리 등 복잡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벡터 형태의 수치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단어나 문장을 고차원 공간에서 점으로 표현하여 각 점 사이의 거리가 의미론적 유사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쿱체인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는 임베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드를 구성해 두었고 대부분의 경우 API 키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임베딩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허깅페이스를 통해 임베딩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허깅페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모델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플랫폼인데요. API 키만 연결하면 허깅페이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임베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 스토어는 대규모의 벡터 데이터를 저장, 관리,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벡터 스토어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의 고차원 벡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사 벡터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트리버를 통해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가장 유사한 정보를 벡터 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도 역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는 모든 벡터 데이터를 메모리 내에 저장하여 운용하는 방식의 벡터 스토어입니다. 이 방식은 디스크 기반의 저장소보다 빠른 데이터 접근 속도를 제공합니다. 인메모리 처리는 특히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유리하며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램 크기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장비를 추가 구매하거나 벡터 스토어를 제공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랭체인에서 체인은 다양한 처리 단계를 연결하여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나 파이프라인을 의미합니다. 체인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 추출, 질문 답변, 번역 등과 같은 여러 모듈을 순차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체인을 사용하여 데이터 입력에서부터 최종 결과 출력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nversational Retrieval QA 체인은 대화형 검색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체인은 대화형 컨텍스트에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관련 문서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대화형 체인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질문이 입력되면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원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재구성하는 리프레이즈 프롬프트와 찾아낸 대답을 사용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답변을 일정한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리스폰스 프롬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쿱체인에서는 각각의 프롬프트를 기본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원하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은 하나의 리트리버이 아닌 2개 이상의 리트리버를 참조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2개 이상의 문서를 사용하긴 하지만 하나의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체인을 어떻게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습 과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가 서로 다른 벡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체인은 대화형은 아니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통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쿱체인의 플로우형 챗봇보다는 쿠봇이라는 또 다른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챗봇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각 노드들을 모두 알았으니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챗 플로우에 Add New를 눌러서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어 줍니다.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챗봇은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도 잘 따라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캔버스에서 다큐멘트 로더에 들어가 PDF 파일 노드를 가지고 옵니다. 준비한 의약품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데이터 의약품 사용설명서 PDF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one document per page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지고 올 텐데요. 저번에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텍스트 스플리터에 들어가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크 사이즈는 1000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청크 오버랩은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베딩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딩스에 들어가면 많은 임베딩 노드들이 있는데요. 저번에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임베딩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임베딩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깅페이스 역시 크레덴셜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허깅페이스 화면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깅페이스 화면입니다. 허깅페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커스터마이징한 모델들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모델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로컬 환경에 다운받아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API 키를 통해 URL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이후에 프로필 버튼을 눌러서 세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 어세스 토큰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어세스 토큰에서 뉴 토큰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API 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픈AI를 사용했을 때는 API 키를 통해 모델을 사용하려고 할 때 유료 플랜을 결제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허깅페이스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키를 복사한 이후에 쿱체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 허깅페이스 노드에서 크레덴셜을 눌러 Create New를 통해 아까 가지고 온 허깅페이스 API 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등록을 해두어서 허깅페이스 API 키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깅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임베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정해 주셔도 임베딩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혹시 허깅페이스에 업로드될 특별한 모델을 사용하거나 특별한 임베딩을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모델 파라미터 부분에 URL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 노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벡터 스토어에 들어가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의 다큐먼트 노드와 허깅페이스 임베딩 모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석하고 답변을 해줄 언어 모델인 챗 오픈AI 모델을 가지고 와서 크레덴셜 키를 선택해주고 템퍼처는 문서에 있는 내용을 대답할 수 있도록 0.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onversational Retrieval QA 체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체인에 챗 모델을 연결하고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노드에 Additional Parameters에 들어가서 리스폰스 프롬프트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폰스 프롬프트의 맨 위에 한국어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Ask Answer in Korean 이라고 작성을 해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서에서 찾을 수 없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프롬프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저장하겠습니다. 이 챗플로우를 저장하고 챗플로우의 이름을 의약품 설명 챗봇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메시지 버튼을 통해서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의사라면 의약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어떤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업로드한 문서에서 열심히 그 내용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임베딩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임베딩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어떤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 시 부작용 설명해줘 라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품을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한테 투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인 경우 임신 제2기 이후에 접종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약사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 약을 보관할 때 주의사항 알려줘. 네, 약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라면 환자에게 약을 줄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알려줘야겠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일반적 주의사항 알려줘. 사용 전에 어떤 내용들을 알려줘야 하는지 잘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챗플로우를 나가고 새로운 챗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챗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요. 약의 원료, 효능, 효과, 복용 방법, 용량, 저장 방법, 상세 정보 등이 쓰여 있는 워드 파일 2개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2개의 독스 파일 노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더큐먼트 로더에 독스 파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2개의 독스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2개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위험약, 하나는 당뇨약에 대한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청크 단위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2개의 노드에 각각의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하나의 텍스트 스플리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커시브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크 오버랩을 100으로 설정하고 첫 번째 다큐멘트와 두 번째 다큐멘트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베딩을 할 수 있도록 오픈AI 임베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임베딩에 크레덴셜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다음으로 이 임베딩과 다큐멘트를 연결할 수 있는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가져와서 2개의 다큐멘터를 연결하고 하나의 임베딩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 2개의 문서를 각각 청크 단위로 나누었지만 하나의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형식이 되어 하나의 리터리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언어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챗 오픈AI를 가져와서 크레덴셜을 설정하고 문서를 참조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템퍼처는 0.1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체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Conversational Retrieval QA 체인을 가져와서 챗 모델과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를 연결하면 끝입니다. 챗봇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았을 때 각각의 문서를 잘 참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턴 소스 다큐멘터 패러미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플로우를 저장하고 문서 2개, 의약품, 설명 챗봇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버튼을 통해서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약의 원료 약품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위험약 원료 약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떤 문서를 참고했는지 청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청크를 보시면 당뇨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크에 보시면 위험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비슷한 청크 4개 중에서 언어 모델은 질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장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청크를 골라서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약의 경우에는 원료 약품이 글리메피리드라는 것이고 위험약의 경우 원료 약품이 라푸티딘 10ml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뇨약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약 복용 방법과 복용 횟수 알려줘. 네,
여러 가지 청크들 중에서 질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답변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청크를 골라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유사하다고 나온 첫 번째 청크보다 세 번째 청크를 참고하여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습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에 대한 효과, 투여하면 안 되는 환자 등을 대답한 챗봇을 만들었고, 두 번째 실습에서는 위험약과 당뇨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복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응답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의약품 데이터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어 보는 실습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체인을 설명할 때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을 설명했었습니다.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쿱 체인의 새 캠퍼스에 들어와서 멀티 리트리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리트리버 체인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체인으로, 저는 실습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용이 서로 다른 PDF 파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파인콘이나 크로마DB 같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이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한 번에 탐색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PDF 파일 노드 2개를 가져오겠습니다. 하나의 노드에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영양진단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른 노드에는 오늘 사용했던 의약품 데이터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분야가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준비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청크 단위로 자를 수 있도록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져와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크 오버랩은 둘 다 100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인베딩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연결하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2개의 벡터 스토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에 연결하는 게 2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을 사용하려면 이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의 아웃풋이 메모리 리트리버이 아닌 메모리 벡터 스토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웃풋을 메모리 리트리버로 사용하여서 리트리버 체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연결을 해주었는데요.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에서는 정통 리트리버 노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의 아웃풋을 벡터 스토어로 일단 바꿔주고 2개의 벡터 스토어를 연결할 리트리버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메뉴에 리트리버스에 들어가면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 노드를 가져와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연결해 줍니다. 첫 번째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의 이름은 역량평가에 대한 행정문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역량평가라고 작성을 해주고, 리트리버 디스크립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리트리버는 의약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약품이라고 이름을 설정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스에 들어가면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이 있습니다.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에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를 2개 연결해주고 챗 오픈 AI 모델을 가져와서 언어 모델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챗 오픈 AI의 크레덴셜을 설정하고 문서 기반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템퍼처를 0.1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문서에서 답변을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인의 리턴 소스 다큐멘트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플로우를 저장하고 이름은 멀티 리트리벌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진단 기간 알려줘. 네, 이렇게 리턴된 청크를 보시면 역량 진단 문서에서 답변을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의약품을 투여하면 안 되는 환자 알려줘. 이 질문을 했을 때 역량진단 문서에서 리트리버를 수행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의약품 문서에서 리트리버를 수행해서 답변을 가지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턴된 청크 역시 사용시 주의사항과 같은 의약품 문서를 잘 참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세트의 리트리버리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실무에서 사용하실 때는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와 벡터 스토어 리트리벌 대신에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크로마DB나 파인콘을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마DB도 데이터를 연결하고 임베딩을 연결한 다음 체인에 연결해 줄 수 있고요. 파인콘 역시 데이터를 연결하고 임베딩을 연결한 다음 체인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약품 데이터를 이용해 PDF 파일을 읽어오는 챗봇, 덕스 파일을 2개 이상 연결하여 질의응답하는 챗봇, 허깅페이스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법, 멀티 리트리버 QA 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강의에서 사용하는 쿱체인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화면에 있는 URL 또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한 후 7일간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챗봇을 만드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